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통계로 나왔다는 소식과 넷플릭스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K-드라마의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미국의 글로벌 OTT들은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K-드라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이미 미드와 미 영화로 장악했고 향후 가장 인구가 많고 블루오션 시장인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아시아에서 지존의 자리에 있는 K 콘텐츠로 아시아 시청자를 잡아보자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접수하면 미드와 미국 영화를 부각시켜 아시아도 미국 콘텐츠로 지배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황이 지금 시기이고 이제는 K 콘텐츠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면 절대로 유럽과 북미, 남미에 예고편도 올리지 않고 방영을 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증 외상센터와 멜로무비도 아시아에만 한정해서 예고편을 올리고 절대 유럽과 북미, 남미에는 예고편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철저하게 계획된 전략입니다. 하지만 K 콘텐츠를 이미 깊이 맛본 아시아 시장을 미국 콘텐츠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손쉽게 달성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 글로벌 OTT들이 왜 갑자기 유럽에 K 콘텐츠의 홍보와 예고편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풀어주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유럽 등에서는 K-팝이 미국에서는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의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한류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외신기사 및 소셜미디어에서 한류 관련 자료 약 68만 건을 수집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시아 대륙은 모든 콘텐츠에서 평균을 웃도는 보도량을 보였으며 국가별로는 인도, 미국, 태국, 튀르키예 순으로 한국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지역별로 다른 콘텐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유럽, 중남미에서는 K-팝 관련 보도가 한류 콘텐츠 중 각각 35.4%, 25.1%, 34.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K-푸드에 대한 보도 비중이 26.7%, 38%, 30%로 가장 높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 태국, 필리핀 등에서 K-팝 보도 비중이 높았으며 나이지리아, 미국, 영국 등에서는 K-푸드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보도가 많았으며 중국에서는 한국 영화에 대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북미 대륙에서는 김치를 비롯해 불닭볶음면의 유행에 대한 보도와 언급이 줄을 이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주요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김치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다며 김치의 효능, 김치의 날 행사 관련 기사가 꾸준히 보도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소셜미디어에서 먹방에 대한 언급이 매 분기 꾸준하고 한식 언급이 없을 때도 사용되는 등 하나의 글로벌적인 단어로 자리 잡은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영상 콘텐츠 중에서는 파묘, 베테랑2, 범죄도시 퍼,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징어 게임2, 눈물의 여왕, 선지옥고 티어 등의 작품이 많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류에 대한 관심 확대에 K푸드에 대한 수출량 역시 함께 뛰는 모양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0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액이 99억 8천만 달러였으며 전후방 산업은 3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2억 9,900만 달러, 라면이 12억 4,850만 달러로 각각 38.4%, 31.1% 증가했으며 과자류가 7억 7천만 달러로 17.4% 성장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수출이 5.2% 증가한 1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인도의 한류 기사량이 증폭했고 유럽도 북미보다 한류 기사량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OTT들이 가장 집중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14억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OTT 가입자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아시아의 블루오션입니다. 그런 인도에서 한류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낸다는 것은 한류가 지금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유럽도 북미보다 한류 소식을 더 많이 전한다는 것은 이제 유럽에도 한류가 정착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미국 OTT들이 유럽에 K 콘텐츠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는 이유는 유럽은 이미 미국 콘텐츠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K 콘텐츠를 더 밀어주기를 하면 자신들의 파이가 잠식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내피쇼를 돌려봅니다. 하지만 K 콘텐츠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들이 꼼수를 쓰며 아시아 한정 흥행을 유도할 때 이제는 OTT를 다변화하면서 유럽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요즘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터디 그룹의 프랑스 1위, 최신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또한 프랑스 1위에 오르며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 드라마 비밀고등학교에 푹 빠졌어요. 너무 좋아요. 좋은 줄거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나는 주요 주연을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 유사한 공유가 출연한 한국 영화도 있어요. 영화명은 2005년 개봉한 잠복근무입니다. 이 쇼는 소위 과장된 스터디 그룹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성숙합니다. 슈퍼 드라마. 나는 2화까지 2번 봤다. 복잡한 스토리이지만 재밌었어요.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해요. 올해는 정말 좋았어요. 이걸 보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재미있고 전제도 정말 좋았어요. 금요일이 빨리 올 수 있을까요? 서강준 징계주를 다시 한번 봐야 해요.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걸까요? 첫 두 에피소드는 꽤 재밌습니다. 액션, 학교, 코미디,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잘 섞여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흥미롭습니다. 어리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스터디 그룹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강준과 진기준은 각자의 역할에 훌륭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교장과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 그녀는 빌런이었습니다. 이화의 무시무시한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방금 첫 두 에피소드를 받고 내 새로운 주간 집착이 시작됐다. 이거 드라마, 액션, 스릴러가 섞인 코미디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야. 나는 전적으로 찬성이야. 첫 두 에피소드는 재밌었고 확실히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새로운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액션 코미디가 더 필요합니다. 여주인공을 좋아하는데 그녀는 항상 같은 캐릭터를 연기해요. 진기주를 위해 보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라쿠텐 비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일본계 글로벌 OTT입니다. 원래는 한국인 부부가 운영했던 것을 일본계 기업이 인수해서 지금은 K-드라마를 등에 업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빠른 시기에 국산 글로벌 OTT가 등장해서 우리 콘텐츠를 우리의 OTT로 전 세계에 서비스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